네, 5번 질문부터 또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목이 좀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따뜻한 물을 갖다 놓고 계속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질문. 안녕하세요. 닉네임 도연아빠입니다. 저는 2주택으로 17년 취득한 싱글, 19년 취득한 기름 뉴타운을 보유 중인데요. 기름이 주변 호재가 있지만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오타 같네요. 잔반적으로라고 쓰셨는데 전반적으로 집값이 조정을 받는 분위기라서 양도세가 세긴 하지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이 돼서 기름을 매도하고 조정 장세를 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길게 보고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물론 세금도 부담스럽긴 하고요. 다주택 분들의 전반적인 고민일 듯합니다. 일단 뭐 17년에 취득하신 신길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제 19년 취득하신 기름 뉴타운이 좀 많이 안 올랐으니 매도하시고 비과세 요건을 맞추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과세 시기가 도래하시면 정리하시고 그걸 가지고 다른 비주택 투자나 뭐 법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완벽하게 오지 않은 조정 장세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의 대출 상황이나 기타 여건에 맞추어서 매도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다주택 포지션을 무조건 고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조정장이 올 거니까 안 좋은 건 정리하고 비과세를 신길에서 먹겠다 이런 것도 꼭 강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저라면 다주택 포지션을 기왕에 잡을 거라면 기름 뉴타운이 왜 오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것 대비 더 수익률이 괜찮은 것만으로 괜찮을 것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주택 투자나 뭐 재건축 상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입주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정리를 빨리 하시고 다른 투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번 질문 가겠습니다. 규규맘님이시고요. 좀 글이 길어요. 현재 목동 8단지 22평 전세를 임대 주시고 계시고, 고촌 캐슬 파밀리에 34평, 미출구 영동 아파트 22평, 주안남초 구역이군요. 빌라인가? 아파트 같죠. 내포신도시 대방 분양권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종로 창신동 신통기획 선정지 바로 옆이시네요. 그리고 경기 고양 단지내 상가 작은 것 월세 받고 계시네요.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질문 보겠습니다. 맞벌이 직장 때문에 계속 서울 강서구 우장산 쪽에 거주해야 되는데 실거주 집이 없고 10년째 전세 월세 거주 중이라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애들이 다 커서 이사 가기는 힘들고 아이들에게 잘 꾸민 자기 방을 주고 싶은데 마침 내년 가족 모두 직장 연수로 이외국 갈 기회가 있어서 상담해 보니까 해외 거주 중 해외 거주 중 처분하면 한 개 주택의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비교적 저렴한 3개 주택을 올해에서 내년 초에 다 처분하고 외국에서 목돈까지 처분하면 현재 기준에서 15억 남짓 현금이 생길 듯합니다. 상가를 제외하고 꽤 많은 수익이 생기네요. 처분 자산 15억이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럼 그걸로 강서구나 신정뉴타운에 적절한 30평대 실거주 주택을 사면 안락할 것 같고, 아님 목동 29평이나 30평형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은데 김포 고촌에 집 세금이 너무 많다는 점이 걸립니다. 거래세도 너무 많고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알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쉽지가 않네요. 똘똘한 한 채 없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조언이 궁금합니다. 뭐 저도 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것에서 오는 이렇게 삶의 질의 좀 떨어짐 혹은 뭐 불만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저 역시 그러는 중이고 그 포지션이 뭐 저한테 몇 년은 더 갈 것 같기도 해서요. 저도 이제 앞으로 전세를 한 바퀴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마 주택을 살 것 같기도 한데 기존에 사놓은 재개발 물건지가 이제 관처가 나게 되면 저도 어쨌든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되겠죠. 어, 저한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실거주를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실거주 주택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실거주에서 오는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인간이라는 게 항상 정답만을 쫓을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대부분 다시는 그런 선택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크죠. 인간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뭐 다 결국 사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일단 지금 처분이 가능하고 끊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주택들은 회수되는 자금이 별로 크지 않다면 굳이 당장 팔 이유는 없어 보이고 비과세 가능한 하나를 남겨두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뭐 김포 세금이 많다고 고민하시는데 세금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어,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실현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내 물건이 잘 안 팔 수도 있거든요. 또 그만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사이클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모든 투자자들이 실패하지 않겠죠. 뭐 1년 동안 해외 체류에 이점이 있으시니까 그 이점이 비과세 한 채라면 그걸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구성하신 포트폴리오가 주택이 많아서 부담이 되시면 정리를 좀 하시고 수익을 끊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입주권이나 비주택 구성을 좀 더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전국을 좀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에 대한 생각은 좀 바꾸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세금이 두려워서 다 끌어안고 있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가끔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면 언젠가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심플하게 정립하시거나 또 새롭게 좀 더 나은 상품으로 바꾸어주는 환기의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7번 질문 갑니다. NA1ST 나 퍼스트라는 이름 같네요. 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대구에도 봄날이 올까요? 20년 9월 서대구 센트럴자의 청약 당첨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 세계에 들어온 초불인이입니다. 향후 공급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그렇죠. 그때는 뭐 장이 다 좋았으니까. 대구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서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지, 역세권, 브랜드, 신축 등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에 괜찮은 아파트라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다르게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으며 각종 정책 및 대출 규제로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도 봄이 올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일단 23년까지는 대구가 좀 힘들 것 같죠. 내년도 뭐 공급이 많아서 지금 대구 현장에서 호가 하락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공급이 계속 많기 때문에 걱정이 아마 되실 거예요. 다만 대구가 거래량이 좀 늘어날 기미도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구를 언급하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지금 대구가 그렇다고 어, 매수 타이밍이다 이건 아닙니다. 예, 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은 그게 아니셨으니까 뭐 일단 서대구는 어쨌든 그대로 호재로 묶을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당장 입주장 전세는 좀 많이 고전을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빛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나중이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잔금을 감당하시고 긴 호흡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지금 처분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을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이시겠죠. 24년, 25년까지 물량 소화를 좀 기다리시고 그러면 대구도 물론 당연히 오를 건데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거시적 사이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거시적 사이클에서 하락장으로 크게 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오면 지방은 특히나 수급에 의한 가격 변동이 명확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하는 얘기죠. 근데 결국엔 이제 하락장이 오게 되면, 장이 정말 얼어붙게 되면 이제 시장이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호재로 인해서 국지적인 상승만 나오거나 뭐 지역 간의 디커플링에 의해서 상승만 나오거나 이런 좀 어려운 장이 올 테니까 그때부터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걸 다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겠고, 어쨌든 물량이 확실히 이제 부담되는 수준이고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치르셔야 한다면 전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대구 투자하신 분들 특히. 네. 8번 질문 갈게요. 벤타님 질문입니다. A주택 세종 실거주 중이시고 B주택 김포. A주택에서 B주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A주택 세종이 매도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현재 세종 분위기상 실거래가보다 5천 낮춰서 집을 내놓았지만 문의조차 없습니다. 또 너무 급매로 매도하시게 되면 김포로 갈아탈 때 잔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B주택 등기 후에 A주택 1년 내 매도, B주택 매수 포기, 중도금 전이라서 계약 파기가 가능하시다네요. 뭐 1번 선택 시 과연 세종의 사이클상 1년 내에 원활한 매도가 가능할지 가장 궁금하다. 매도가 불가능하다면 B주택 계약금을 잃더라도 포기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아니면 뭐 정말 급매로 A주택을 매도하고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 목이 좀 불편해서. 세종은 일단 2022년에 약간 좀 오버슈팅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년에 이제 물량이 좀 많고 그래서 조정받고 지금도 좀 애먹고 있는 상황으로 합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드는데 작년이 8천 세대 정도 입주를 했고 올해가 7천 세대 정도 물량이 있죠. 물량 앞에 이제 장사 없다는 말이 뭐 말 그대로 진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은 또 그동안 대전의 입주 수요까지 빨아들였었거든요. 대전이 근데 또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 시기와 겹치게 되면 또 세종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네요. 네. 당장 파셔서 그걸로 잔금을 치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겠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셔서 가격이 더 오르면 좋겠지만 글쎄요, 뭐 지금 분위기로 당장 세종이 막 엄청 반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장이 갑자기 봄날이 와서 투자자들, 실수요자들이 막 또 두고나 할 것 없이 매수 포지션으로 간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일단 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도 아니라서 김포 계약금을 날릴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김포가 정확히 어떤 곳이고 얼마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가서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명확히 답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매도를 하실 때는 특히나 이제 종전주택 매도를 하실 때는 절대 과욕을 부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한 분이 그런 좀 욕심을 부리시다가 굉장히 힘들게 그 비과세 날짜를 맞추셔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이제 과욕을 부리면 비과세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엄청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종전주택 매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던지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두 번째 주택의 상승을 스스로 자신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아마 본인에게 여러 번 던져보시고 거기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3월 잔금이면 당장 3월까지 세종을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아있는 1년 정도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적당히 매수세가 살아나거나 좀 매수가 붙으면 매도하시고 다른 또 좋은 투자처를 물색해 보시거나 또 찾아보시는 것,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9번부터 11번까지 또 하겠습니다.